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 스튜디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후티 반군은 사실상 홍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홍해 봉쇄를 풀기 위해서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군의 대규모 이동 모습도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규모로 예멘 동부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상 공격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예멘 동부에서 병력을 빼 후티 반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호데이다 항구 등을 지상군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그와 동시에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방위 연합을 추진 중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발표하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 수단, 지부티 등 14개국이 해상방위 연합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이 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건데요. 여기에 이유는 이미 홍해에서 해상보호 임무인 아스피데스 작전을 수행 중이라서 추후 이유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총대를 메고 후티 반군을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부터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유엔이 승인한 예멘 정부를 지원하며 후티 반군과 대치를 해오고 실제로 교전도 많이 이어가곤 했는데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으로부터 계속해서 석유 시설을 공격받고 홍해까지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개입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사우디와 후티 반군 사이의 긴장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충돌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서로가 상대방의 핵심 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아람코 관련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이곳이 공격받을 경우 석유 생산과 수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로서는 자국 경제 핵심 기반이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사우디군은 예멘 서부 호데이다 항구 지역의 후티 거점을 공습했습니다. 호데이다는 후티 반군에게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홍해와 연결되는 항구이기 때문에 무기와 물자가 이동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곳을 타격했다는 것은 후티의 군사활동을 직접 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선박을 대상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제해상 운송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홍해는 세계 주요 무역선과 에너지 수송선이 이동하는 핵심 항로이기 때문에 긴장이 계속될 때 국제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후티 반군 자체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후티를 중심으로 연결된 친이란 세력 네트워크가 중동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부의 무장 세력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의 군사기술과 무기 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아라비아만도 남쪽과 홍해 주변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과 가까운 무장 세력들이 여러 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각자 활동 지역은 다르지만 이란과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친미 성향 국가들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점에서 후티와의 충돌은 예멘 국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후티의 군사력이 커질수록 사우디 주변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멘은 사우디 남쪽 국경과 맞닿아 있고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라는 중요한 해상 통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만약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예멘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영향력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티를 약화하려는 사우디의 움직임은 이란의 지역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국제무역과 에너지 운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중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홍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국제 선박 운항과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 요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추진하는 해상 방위연합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티 반군이란 단어 때문에 단순히 반란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통 반란군의 이미지인 AK-47 소총을 들고 싸우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티 반군은 정규군에 준하는 수준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전투기나 탱크도 보유한 집단입니다. 거기다가 병력만 3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이죠. 그렇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전을 각오하고 준비를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전적을 보면 꽤 잘 싸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후티 반군 간의 교전이 있었는데 그때 사우디군 몇몇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우디로서는
정도는 후티 반군을 만만히 볼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력한 타격을 예고했고 이란이 추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새로운 공격 계획을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는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때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행동을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언급했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이란 측의 움직임과 양측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다시 강경 대응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이란의 원유와 가스 시설, 발전소 등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목표로 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공격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이란 경제와 군사 운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와 가스 산업은 이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발전 시설은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핵심 기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설을 압박할 경우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협 통제 강화나 주변 미군기지 공격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중동 전체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작전 시점을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해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군사행동의 국제유가와 증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시장 개장 이전에 작전을 종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공격 시점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 해결이 어려우면 군사적 타격을 다시 확대하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란이 시간을 끌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 강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중동 지역 내 친이란 세력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 다시 군사적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문제를 두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강경 대응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 사이에서 선택지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긴장을 낮추기보다 압박을 지속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